자, 인간과 기독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181조까지 왔는데 그 지식의 자동화 또 AI 시대의 문명을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 보면 181쪽에 이제 두 가지 방향. 이제 기계와의 경주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일론 머스크 아, 이제 지난번에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개인 이제 나라가 아닌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로켓을 쌓아 올려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왕복선에서 우주로 이제 여행 가는 시대까지 이제 그 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근데 오히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AI가 인간의 실존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고인이 됐던 스티브 호킹 박사도 AI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계 석학이 이런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론자들 AI 발전에 대해 이제 부정론자들이라면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히려 기계와의 경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조애나 브라이슨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수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다. 이제까지 과학 문명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런 발전들을 통해서 기계화를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 또 컴퓨터고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오히려 유용한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낙관론자 중에 이제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류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경제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 지구가 당하는 이런 난제들도 이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낙관론을 이제 펼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이제 왜냐하면 직업을 잃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 또 투자를 통한 또 어떤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에 절망이냐 희망이냐 이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182쪽에 넘어가면 이게 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또 실제로 일들이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근데 결국은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발전은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전문 기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발달은 되는데 결국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과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개인들이 별로 크게 할 것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성원은 이제 이 182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 구성원인 개인은 그저 급변하는 상황을 당황스럽게 적응해 나가고 있을 뿐이고 그 와중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 고통과 두려움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우선적으로 지식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상을 이제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저자가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고 좀 예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 교수님들 이제 이 컴퓨터에서 더 좋은 인간과 기독교 강의를 하면 더 이상 교수님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처한 운명을 자각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새로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각해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강화하는 이제 뭘 하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예. 요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영향들을 찾아내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왜 웃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 제기 실컷 해 놓으시고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딱히 이게 좋은 해답이 세 가지를 이제 주고는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AI는 인간의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증강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만은 이제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결국은 얘기는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거, 변화하는 시대상을 자각해라. 또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또 이제 이 빠른 이 변화 가운데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그것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 AI 시대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간의 대체,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 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 에, 인간의 가업을 AI가 증강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안 다가와서 이제 이 책 내용을 이제 봤을 때 무엇가 AI 시대에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이 지식 노동자들도 다 잡을 빼앗기는 판인데 오히려 인간의 증강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증강인가? 이제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강하고 더 고도의 어떤 인간 사회로 나가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끝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인간 가치의 고유성, 소중함,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 이런 것이 바탕인 기독교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이제 요청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이 교재 내용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교재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그 AI 시대에 인간들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미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롭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 기술과 로봇에게 빼앗겨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선용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점은 100% 최대한 체득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더 증강시켜주고 더 좋은 사회 공동체를 이제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인간과 기독교잖아. 그러니까는
AI 시대의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인간의 의미가 뭐냐, 인간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 이거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일단 어디서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냐면은 결국은 AI를 왜 추구했어? 왜 과학 문명을 왜 추구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편의성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의 편리성, 그리고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어떤 기계의 자동화, 컴퓨터의 자동화, 또 AI 인공지능의 자동화의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편해졌죠. 옛날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뭐 나사 넣고 그렇게 기계 한 파트 한 파트 했던 걸 지금은 쭉 자동화로 그 컨베이어 벨트가 발견되면서 거의 자동화 기계들이 딱딱딱 배치되면서 웬만한 자동차도 딱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 한번 쫙 오면은 사람들이 굳이 거의 뭐 안 하더라도 자동차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들은 이제 그 시간에 좀 이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편하게 살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술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AI 시대 궁극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조차도 다 몰수해 간다 이거야.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살아?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놀고만 살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인간됨의 근본적인 이제 의미를 제가 이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이 밤낮 YOLO, 그 다음에 밤낮 해외여행, 이렇게 놀 수만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인간에게는 힘든 일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일들, 과업이 주어지고 그 과업을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게 성취가 된 거잖아. 그럴 때 나의 삶의 자아 정체성과 나의 자아 성취감을 누리는 거.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그 모든 이제 AI라고 하는 아주 그 최대의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써 그 인간들의 할 모든 일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은 so what? 이제는 나 뭐 하고 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밤낮 놀긴 놀아도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놀 수 있어. 얼마나 많이 해외 뭐 80일간의 세계 여행 뭐 이제 뭐 돈만 있고 뭐 건강만 허락되면 그 여행은 할 수가 있겠지. 늘 놀고 먹고 지낼 수 있겠지. 여러분들 왜 그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알아?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 로마 제국의 귀족들, 그들은 밤낮 뭐 노동할 필요 있었어? 그들이 뭐 열심히 누굴 가르치고 뭐 가업을 성취할 필요 있었어? 그냥 제국에서 이제 올려지는 그런 특산품 먹고 즐기고 뭐 그 성적인 탐닉에 빠지고 그러고 지냈잖아. 결국은 그렇게 먹고 또 다시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서 목구멍에 손 넣고선 다시 토하고 또 먹고 이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귀족들과 황족들이 보낸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노동과
즐기는 삶의 어떤 그런 즐김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이런 지겨운 이제 이 노동 땀 흘리는 거 이제는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는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나는 말년을 즐기리라. 나는 40대 뭐 50대부터 즐기고 살리라. 그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들이닥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성취를 내고 이것들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인간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방향이 잡혀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여전히 인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문명 발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은 필요한데, 근데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 못하고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인간 기술 문명의 발전은 끝까지 가도 된다고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끝까지 가긴 가되,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이야 늘 이제 그분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가지고는 있어야 하지만 그냥 가도록 놔두라 이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과 어떤 그 일과 놀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균형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암만 AI가 그렇게 기술 문명의 끝까지 발전해도 저는 괜찮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더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계속 인간들 할 일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에 맞게 발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아 성취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입장이야. 일과 놀이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만약에 AI의 기술 문명, 컴퓨터 문명, 로봇 문명들이 추구하는 것이 편리함, 속도,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논리에 있어서는 어떤 이익,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가고 있었다면, 반대로 이 컴퓨터가 못하는 건 뭐야? 컴퓨터가 생각 못하는 건 뭐야? 다시 컴퓨터는 편리, 속도, 이익, 어떤 욕구 충족, 어떤 이익 창출 이걸로 쭉 가지.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객관적인 정보들, 어떤 공정한 자료들, 그 다음에 공정한 판단들, 합리적인 판단들로 가지. 그럼 반대로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거는 불합리한 것들,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들, 욕구 충족이 아니라 욕구 불만인 것들. 컴퓨터가 성공 가도로 가면 실패하는 것들은 컴퓨터랑 관련이 없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것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고요. 인간적인 것들은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고요. 인간적인 것들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고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AI 시대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냥 성공 가도 모든 이익 창출, 이익의 극대화 그런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
실패를, 고통을, 손해를, 어려움과 탄식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AI 시대, 로봇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인간 사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인간화가 왜 돼요? 이 AI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근대 문명, 과학기술 문명에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쭉 뭐가 문제가 됐어? 비인간화. 왜 비인간화가 문제가 됐어? 모든 거를 이익 창출로, 자본주의적 논리로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걸로, 그렇게 성공 중심주의로만 왔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소외되고, 생산 수단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런 비인간화가 추진이 되더라. 근데 이것이 이제 AI 시대 들어서는 더 편리주의, 이익 창출주의, 그런 이익 중심주의로 가다가 보면 더 비인간화는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 비인간화의 문제들은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성공만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에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AI 시대에는 AI 컴퓨터만 그렇게 최후에 남게 되고, 모든 인간들은 그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에게 상대가 안 되므로 다 뒤처지게 되고 실패되고 비인간화가 되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지.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AI 문명은 여전히 발전하되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 AI의 문명의 발전을 생산 수단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 장애우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AI 문명도 새롭게 개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는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성공 중심주의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 결국은 오히려 보면 컴퓨터만 살아남게 돼 있어. 그런데 이 AI 문명의 발전을 이제는 성공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익 창출 극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 기업에서는 요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컴퓨터를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서는 이 가난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들의 직업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의미를,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창출하는 새로운 AI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 창출에, 그리고 사회의 소외된 그룹들에 대한 AI 기술 문명이 새롭게 개발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책에서도 끝날 때 이제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적 인간관은 뭐냐면 사랑과 희생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얘기해? 결국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함으로 짊어짐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한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사랑으로 키워내셨다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AI 문명은 이 사랑과 희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이익 창출이 아니라 가치 창출로 이제 가야 된다 얘기했을 때, 이제는 우리 이제
좀 더 인간과 사회 더 이제 그것을 더 크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의 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걸 거슬러 가요. 왜? 세상의 흐름이 이제 어떤 이익과 자기 중심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성공으로 간다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섬기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섬기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카운터 액션이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카운터 리스판스 오히려 반작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AI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오히려 AI 문명이 극대화, 효율성의 극대화로 갈 때 오히려 카운터,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무조건 AI가 좋다고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편리성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내가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AI 지능이 왜 불가능하겠어? 가능하지. 그래서 오히려 편리성이 아니라 불편함, 이익이 아니라 의미, 손해, 그리고 내 욕구 충족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이기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AI 문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이제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AI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AI, 이 기술 문명, 그리고 컴퓨터 내지는 인공지능 내지는 로봇, 이 로봇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이거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른 특징으로부터 이 AI 시대에 인간 사회의 미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그 대안, 지금 어떤 그 문제, 여기서 제기했던 그 AI 시대 인간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인간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까지, alternative 대안까지 해결 방법이죠.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